티키타카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선정되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안도감에 간밤 뉴욕 증시, 오늘 우리 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SVB 파산발 금융불안 여파가 이어지며 다음 주 예정된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네, 오늘부터 코엑스에서 인터배터리 2023이 개최됐습니다. LG엔솔, 삼성 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3사가 핵심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꿈의 소재 2차 전지 전고체 상용화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제 다음 주면 시작되는 FOMC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금융 불안 여파, 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CPI 등 좀 예. 여러 가지 체크할 포인트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이벤트들이 참 많은, 네. 그리고 다음 주까지 뭐 이어질 거라 보는데 네.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아무래도 다음 주 이제 FOMC 회의가 있을 네. 텐데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뭐 정상적으로 뭐 0.25나 뭐 네. 50bp 정도 뭐 인상 가능성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좀 변수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 미국 그 금융계를 좀 뒤흔들어 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 기업들의 대출이나 투자를 많이 했던 은행의 이제 파산 소식이 들렸고 또 일부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들이 이제 폐쇄가 되는 네. 이런 사태들이었는데 문제가 그동안에 연준이 얘기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2%대 목표치에 달성하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그동안 정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이제 긴축 정책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이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자금을 풀었던 부분들을 회수를 하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 소위 얘기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투자, 그다음 유동성이 위축이 되면서 특히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이 벤처 기업들에 대한 자금들이 많이 회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태를 좀 불러오지 않았나. 근데 뭐 많은 언론이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접해 보셨기 때문에 네. 뭐 자세한 부분들은 내용들을 다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좀 그 체크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단순히 뭐 미국 내 문제였다라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유럽계 대형은행이 일부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위태롭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번에 그 SVB 사태가 유럽 쪽으로도 전파되지 않나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주말에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화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매도 거의 한 1조 5천억 가량의 대량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일부 이제 유럽계 은행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도 파산 가능성 혹은 재정 건전성 위험들이 도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상당히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부분들인데 자, 어쨌든 미국에서 발생된 이런 이제 뱅크런 사태나 일부 중소 은행권들의 사태는 미국 연준이 전액 지급 보증을 함에 따라서 일단락은 되고는 있지만 네. 또 이 부분도 하나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정책이 돈을 회수를 해서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대출 금액들을 100% 지급 보증을 하겠다는 이 부분도 사실은 연준의 자금을 빌려서 저리에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긴축 정책을 실시를 하겠지만 다시금 돈을 푸는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제 FOMC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이유는 과연 이게 이제 경기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원래대로 경제 정책들을 이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 설명을 드리면 뭐 지난번에 발표된 2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사실 이게 뭐 8개월 동안 계속 내리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연준 정책,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코멘트들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기대했던 뭐 전년 동월 대비 6%대의 증가율이기 때문에 뭐 5%대가 아닌 6%대 나름대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연준이 과연 지난 2월 달 최종 금리를 뭐 6%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이런 멘트들이 과연 시장에서 강경 기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의문이 들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국내 그 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2월 달에. 이제 한미 기준 금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국내에서도 이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외국계 자금들이 일부 이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들도 작용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 한국은행의 고민도 굉장히 크겠지만은 원달러 환율의 어떤 추이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3월 달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뭐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우리가 소위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25bp 인상이 아닌 동결 가능성도 상당 부분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전체적인 금리 인상의 강경 기조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부분. 그럼 결국은 시장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 부분들이 연준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작용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이번에 0.25% 인상이나 혹은 동결 뭐 이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은 이제 5월 달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길게 보자면요. 작년 2022년 거의 1년 동안 내리 시장을 하락했는데 얼추 그러면 저점을 다진 건 분명히 맞다. 다만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기까지는 약간의 변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 전략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내 15, 16위 정도의 은행이 흔들리면서 글로벌적으로 금융불안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 예정된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를 좀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면 좋겠다고 전문가님의 썰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2차 전지 전고체 상용화인데요. 전고체가 좀 자세히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우리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전기차들의 어떤 화재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아요. 예전에 테슬라 이런 화재 소식도 있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화재 소식이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고 배터리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순 물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고열이 발생한다는 이런 이제 큰 문제점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전고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 전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 양극과
그다음에 마이너스의 음극의 어떤 전류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사이에 소위 얘기해서 전해질이라는 네. 배터리에 액체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터지면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되는데 이 전고체라는 거는 이거를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이 됐던 부분들은 사실 처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4, 5년 전부터 향후의 어떤 미래 기술로서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들인데 뭐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시다시피 자동차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게 되면 네. 이거를 쉽게 이제 소화를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 부분이 자꾸 시장에서 이슈가 등장되는 거는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관련된 기술과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개막이 됐죠. 코엑스에도 진행이 될 텐데 네. 그 인터 배터리 2023 행사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삼성 SDI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시제품을 이제 전시를 좀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제들 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의 어떤 화재들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액체에서 고체로 되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부품과 장치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어떤 더 많은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요거를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전고체 관련된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물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뭐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또 있는데 왜냐하면 상용화되기까지 기술들이 아직 개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이런 단점들. 하지만 요즘 이제 중국산 배터리들이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산 K 배터리들이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소재가 아닌가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전고체 관련해서도 뭐 도요타 이제 폭스바겐 쪽은 한 2025년 정도에 본격적인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또 현대차나 BMW 같은 경우에도 뭐 2025년까지 시험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만간에 이쪽의 전고체 배터리들이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국내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한국산 K 배터리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완성차의 어떤 신규 전기차 플랫폼들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들이 이제 원형이 있고 각형이 있고 또 현대차나 또 대형 테슬라 모델 Y에 쓰고 있는 파우치형 뭐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이 아직은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화재, 충격과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 2차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이슈는 고용량, 즉 다시 말하면 많은 전기를 집적을 하고 또 많은 주행거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기능적인 어떤 방향으로 본다면 이런 전고체 배터리들이 향후에 이쪽에 어떤 기술적인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준비된 자료를 보면요. 이제 배터리 폼 팩터별 특징인데요. 우리가 최근에 원통형, 우리 테슬라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를 여러 개 모아서 전기차를 생산을 했었고 최근에는 각형과 이 파우치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LFP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기차에 모든 들어가는 이런 이제 전해질, 액체형 전해질이 고체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국내에서 개발이 되고 공급할 수만 있다라면 또 배터리 시장에 또 새로운 어떤 혁명처럼 크게 성장성이 부각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준비된 자료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릴 텐데
기존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말 그대로 분리막과 이거를 전해질로 감싸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분리막이 없어지고 네. 자체의 어떤 고체로서 이 이온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배터리 이제 기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술적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리튬 군속 전고체로서 리튬 금속 음극체로 사용을 하고 특히 고체 같은 경우에는 황화물이나 산화물 폴리머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 2023에서 삼성 SDI가 시제품으로 나왔던 부분은 이제 산화물 쪽 계열의 배터리가 아닌가. 어쨌든 관련된 기술이 좀 더 상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몇몇 업체들이 이쪽의 소재를 공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산업들, 시장들을 좀 체크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 자료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양극재 쪽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소재 쪽, 음극재 쪽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고 이제는 전해질이나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소개를 하고 나열을 했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의 흐름 그리고 최근 뭐 일시적인 조정이 좀 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쪽에 이제 신규 소재나 어떤 제품 공급 가능성들이 부각이 될 경우 증시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또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같이 보면서 전고체 배터리의 흐름들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체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예. 더 나아가서 어쨌든 주가가 좀 중요한 거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2차 전지주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였는데 예. 앞으로 향후 추세는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가 부각되는 이유는 결국은 실적이죠. 지금 실제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신규 생산 공장 단위들 많이 증설을 하고 있는데 네. 그쪽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에코포비엠, 뭐 LNF, 코스모스는 이제 양극재 소재들의 신규 공급들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미중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RA가 시행되면서 중국산 제품들이 규제가 됨에 따라서 이제 반사수혜로 한국산 배터리 소재들이 그만큼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그 측면들. 그렇다면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가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뭐 요즘 시장 흐름을 보다시피 네. 에코프로나 일부 그 종목들이 조금 약간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 거의 뭐 한 달 동안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가 너무 예, 말도 안 되게 신고가 또 뛰어서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일부 이제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는데 주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네. 일부 공매도 물량에 쇼커버링도 들어오면서 적정 상승이 아닌 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경 매수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고요. 이런 이제 공매도 부분들이 조금 진정이 된다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 외에도 이 소재별로 종목군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극재 부분의 어떤 소재 관련주 이어 뭐 음극재 또 일부 리튬 소재 쪽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전고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주가 흐름까지 들어봤습니다. 공매도 부분과 함께 추경 매수는 지양하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돌아가서 전기차 문제점이 화재 부분이었는데 이런 화재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된 인터배터리 2023에서도 삼성 SDI의 전고체 발표도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전고체 배터리 기술적 차별성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강의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대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최근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뭐 출렁거리고 또 반등 나고 했는데 이런 이제 급등량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요령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한 두세 가지의 요령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와 해당되는 몇 가지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량 시장 변동 속에서도 저가 매수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일진전기입니다. 매수가 6,970원이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오늘 장중에 20% 급등을 했고요. 1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여전히 순실 구간이긴 한데 어제 오늘 좀 강한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행사가 시작됐던 인터배터리 2023에 실리콘 관련된 소재, 음극재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어제 그다음에 오늘까지 이제 최근에 주가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신규 사업으로 이런 그 음극재 소재 공급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신규 산업으로서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주가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차트 잠깐 보면요. 그 전에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관련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 굉장히 주가가 크게 한번 강한 반등 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윗꼬리를 내고 주저앉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상승 나왔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의 이제 매수 단가 적어주신 게 6,970원. 사실 이제 오늘 그 고가도 못 미치지만 아마 한 6,670원 정도 잘못 기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 가격이라면은 오늘 급등을 했을 때의 요 가격대에서 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요. 이렇게 단기 어떤 재료나 이슈에서 급등이 나올 때 추격 매수했다가는 자칫하간 단기 급락에 의해서 큰 단기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론적으로 일진전기가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떤 거래량 위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추가적인 상승 재료는 있겠지만 단기간 급등 종목들은 항상 차익 물량과 함께 승거리가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일단 고점에 추격 매수한 물량은 일단 매수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좀 조정 시에 다시 저가 기회를 한번 좀 보는 게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오늘 개막한 인터배터리 2023 모멘텀으로 어제 오늘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고점인 만큼 추격 매수 위험하다 지양하자 말해주셨고요. 거래량 의한 상승이기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 물량 일부 출하하면서 조정 시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매수가가 높습니다. 20만 3천 원이고 비중 15%인데 오늘
8% 넘게 상승을 했지만 좀 이 시청자분께서도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 회사 자체가 괜찮다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과거 이제 에코프로에서 분할했던 회사고 양극재를 주력을 하는 그런 회사고 최근에 이제 삼성과 GM 쪽에 이제 북미 제4공장 조인트 벤처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회사의 어떤 실적과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신규 수주 물량 가능성들 그리고 최근 이제 헝가리 쪽에 4공장이 또 가동이 되죠. 이런 측면을 본다면 실적이나 여러 가지 전망들을 다 좋긴 한데 이제 문제는 단기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됩니다.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그 주가 흐름을 잠깐 보자면 주봉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이 처음 부각이 됐던 건 아니고요. 2, 3년 전부터 전기차 시장이 크게 이슈가 되고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고 고속 성장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한번 무상 증자를 했고 조정을 좀 받은 이후 추가적인 부분 나오면서 불과 2월 달만 하더라도 10만 원대 주가가 지금 20만 원대. 물론 여기서 뭐 23, 4만 원까지 더 추가적인 여력은 있다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가 20만 3천 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이제 추격 매수한 게 조금 이제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뭐 20만, 22만, 23만 원까지의 추가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정확히 어디를 찍고 내려올지는 뭐 정확히 아무도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악재나 또 해외의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이 됐을 경우 차익 물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단기간 또 조정을 강하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위에서 여기서 추가 정고점이 한 21만 7천 원을 돌파할 경우 이익 실현을 좀 대응을 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이게 다시금 조정을 주거나 횡보 구간, 숨고르기 구간이 나올 경우에 다시 보는 그런 전략, 이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실적 전망 비추어볼 때 좋지만 단기간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언제 하락세 나올지 이런 여러 매크로 변수가 있는 만큼 정고점 21만 7천 원 정도 선에서 수익 실현하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2일에 매수했던 리튬 관련주 강원에너지입니다. 지난 방송 때 전문가님께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최고가 경신 또 했습니다. 이제는 수익률이 지난주 50% 정도에서 74%가 됐는데 강원에너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쵸. 원래 처음 생각했던 가격이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2차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얼추 그 가격
60%대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단기 과열 종목에 좀 지정이 되면서 거래량이 지금 30분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신곡 전고점을 돌파하는 가격이 계속 나올 경우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추가적인 또 계속적인 단기 과열 장치 종목으로 지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신규 매수는 뭐 절대 금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무리 추가적인 뭐 이슈나 또 이제 그 수산화 리튬의 본격적인 생산 재료가 부각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네. 신고가 이후에 단기 과열 종목 지정에 따르는 어떤 거래 제한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17,000 오늘 종가가 17,200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익절가라고 하죠. 이 네.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자라는 그런 가격들 익절가를 제시해 보면 일단은 이제 16,000원대 기준을 좀 잡으시고 지금부터는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조금씩 이익을 챙기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최근에 잘 가는 건 분명히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달간 거의 뭐 50에서 100% 상승 나온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미국이나 글로벌 어떤 큰 변수가 발생이 될 경우 강한 또 차익 분양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부분도 분명히 조금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충분히 어떤 목표했던 그 수익들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분할로 이익을 챙기는 구간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목표 수익률 달성을 충분히 했습니다. 상방 더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많이 오른 만큼 신규 매수는 지양을 하시고요. 신고가 이후 과열 단기로 인해서 거래 제한 등의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입절가로 16,000원대 제시해 주시면서 이익 실현하는 것으로 AS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6일에 매수했던 성일 하이텍입니다. 추세 꺾이지 않고 오늘도 장중에 8% 상승, 또 종가도 7%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장기적으로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유럽 핵심 원자재법 CRMA가 예. 원래 어제였는데 예. 내일로 연기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사실 2차 전지나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원들이 나오는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폐 배터리라고 하죠. 네. 사용하고 남은 배터리에서 리튬이나 각종 이제 광물들 다 추출해가지고 배터리 원료로 쓰고 있는 이런 이제 배터리 재활용 사이클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성일아이 때뿐만 아니고요.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코스모 화학이나 그다음에 세비컴이라는 회사도 같이 이런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시장이 본격화되는 거는 금년부터입니다. 네. 과거 이제 10년 전에 등장했던 전기차 배터리들이 이제 그 폐차 수준이 진행되는 도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그 3월 초죠. 3월 초에 장대 양봉을 밝히면서 이제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주고 다시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추가적인 부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개별적인 어떤 성장성이나 실적보다는 아까 잠깐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증시에 어떤 돌발 변수들이 나올 경우 이럴 경우에는 좀 주춤거릴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2차적으로 지난번에 18만 7천 원 했지만은 내심 뭐 2차적으로 2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 좀 들고 가보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16만 원까지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지금 17만 6천 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매수 기회는 충분히 좋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격 매수를 뭐 하는 건 그렇게 썩기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여력은 있지만 이미 매수 기회를 준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만 좀 보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로 전기차와 함께 폐배터리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거시적 요소로 주가 영향 받을 수 있는 만큼 하락 요소 염두에 두시면서 보유하신 분들만 2차 목표가 20만 원 선 기대해 보자고 말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지난주 방송 추천주였던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9일에 매수를 했고요. 이 롯데케미칼 지분 인수 이런 재료와 함께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가 된다 말해 주셨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에 이제 동박 쪽이라고 네.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전통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당히 이쪽 시장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얘기할 때 좀 변수가 좀 있었죠. 원래 이제 일진그룹이 롯데케미칼 쪽에 경영권을 매각을 하면서 아마 이제 최근에 사명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사명이 좀 변경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 가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난번 3월 초에도 한번 잠깐 일시적 부각이 받았다가 다시금 주저앉는 이런 부분들. 실적이나 전망은 좋은데 주가가 좀 밀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뭐 큰 악재가 있어서 되밀린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과거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대형주 쪽으로 속해 있다가 이제 중형주 쪽으로 소속 종목의 어떤 분류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펀드라고 하죠. 대형주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나 대형 펀드들과 있고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의 어떤 수급 물량의 이동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다시금 지금 뭐 6만 3천 원, 6만 5천 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6만 원대 크게 뭐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분할로 좀 충분히 매수를 좀 해볼 만한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네. 그때 제시했던 전략처럼 이 종목도 목표가 뭐 충분히 7만 7, 8천 원 이상권 뭐 조금 더 높게 보자면 8만 원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 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대형주 투자 펀드 이탈로 부분적으로 일시적 조정 짐작해 주셨고요. 6만 원 이탈되지 않으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목표가 7, 8만 원 선까지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월에 매수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주가가 1월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4.5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최고가 수익률 35% 달성한 종목인데요. 오늘 좀 오랜만에 말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기적으로 우리가 뭐 한 1, 2주, 뭐 2, 3주 그런 전략보다는 한 1개월에서 뭐 좀 길면 한 3, 4개월, 뭐 5, 6개월까지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방산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이제 하나그룹이 이 방산 전문적인 회사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대우조선해양도 인수를 하면서 어떤 이제 방산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K9 자주포 최근에 폴란드 수출 계약 체결되면서 국내 이제 방산 무기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데 이제 그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회사들의 계열을 이제 합병함에 따라서 이제 모든 실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으로 좀 잡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뭐 최근 K9 자주포 관련된 경우 폴란드 물량하고 이집트 물량 이것까지 합하면 얼추 한 10조 원 정도의 수주 물량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일부 이제 장갑차 같은 경우 호주 쪽에 지금 장갑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과 일부 또 동유럽 쪽에 일부 그 미사일 관련된 네. 신규 수주들이 계속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수주 물량 같은 경우는 경기에 좀 무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좀 추가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지난번에 제시했던 한 10만 원까지 일단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어느덧 네. 오늘 종가가 이제 99,3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 네. 자, 이렇게 되면은 2차적으로 우리가 13만 원까지 또 14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다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총이 좀 굉장히 크고 수주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실적이 좋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좀 둔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지만 네. 실적에 따른 경기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방산 관련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우리가 이제 여름 상반기죠. 상반기 지난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 기술적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네. 완만하게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연초에 7만 원대에서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소위 얘기해서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어떤 이탈점, 추세 이탈점, 소위 얘기해서 이제 21선을 이탈하면은 좀 추세가 좀 이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탈하지 않고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탈할 수 있는 여지만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자. 일단 10만 원대 올라서게 되면 조금 더 불끈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들이 지금 이제 4월 달에 또 몇 건 있다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네. 확정이 물론 돼봐야겠지만 이런 이슈가 또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부분들이 조금 탄력붙을 가능성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분들은 목표가 한 12만 원 이상 상향 조정을 하고 좀 편안하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경기 거시적 시황과는 무관하게 가는 중장기 투자로 전략 주신 종목인데요. 10조 원 가량의 투자 물량과 해외 다른 신규 수주 모멘텀과 함께 추가 상승을 염두에 보시면서 2차 목표가로 13만 원까지 다시 추가 제시해 주셨고요. 단 21선 이탈 여부는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26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인데요. 최근 로봇 관련주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로보티즈는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시장에서 먼저 치고 가는 로봇 관련주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좀 점진적으로 따라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어떤 회사 내실이 있고 또 향후에 어떤 기술적인 제품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로보티즈라고 제가 설명 아마 드렸을 겁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자체가 이 로봇에 쓰고 있는 관절 부분, 우리가 감속기라고 하죠. 네. 이거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로봇 시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용이나 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체하는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부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도 쪽에 통행이 가능한 이런 이제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로봇 산업들이 대기업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성장성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단기간 좀 상승하고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로봇 관련주들은 좀 추가적인 부분들을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한번 좀 이슈가 부각이 됐다가 잠깐 또 숨고리가 들어갔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일직선으로 그냥 상승하기보다는 상승 후에 조정을 주고 다시 2차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주고 네. 3차 상승이 나오는 이런 단계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멀리 간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1월 달 상승하고 2월 달에 좀 조정을 주고 최근 2월 말부터 한번 좀 불끈한 다음에 다시 좀 조정을 주는. 근데 우리가 추세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아직도 우상향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로봇 산업들의 어떤 성장성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고 최근 현대차 등 관련 대기업들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라면은 한 1, 2주 조정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재반등 가능성. 일단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오늘 36,000원은 종가 마감이 됐는데요. 한 35,000원 정도의 조정 가능성들은 숨고르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6,000원 언더권에서 좀 조정을 준다라면은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42,500원을 찍고 조정을 줬는데 한 충분히 44,000원, 45,000원까지 추가적인 여력도 염두를 해두고 종목을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기술적으로 연초 상승 이후 2월 조정받고 상승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와 함께 로봇 산업, 대기업 투자 모멘텀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상승 예측해 주시면서 35,000원 선까지 조정 나올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이 부근에서 신규 매수로 대응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한결선 전문가님의 이번 주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최근 이제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도 이쪽 관련된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물론 이제 당연히 뭐 요즘 시장 같은 경우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에 관련된 소재 쪽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꿈의 소재라고 하죠. 네. 탄소나 튜브라고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철보다 100배 정도의 어떤 전도율이 높은 하지만 탄성과 강도가 좋아가지고 뭐 항공기나 혹은 이제 배터리 또 자동차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개발된 기업입니다. 뭐 잠깐 준비된 자료를 좀 보면요. 네. 이 탄소나 튜브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가볍고 탄성이 강하고 또 열 전도율이나 전기 전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항공기나 자동차 부품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반도체에도 일부 부품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하지만 이제 요즘 워낙 시장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한국산 K 배터리들의 어떤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도 상당히 수주나 공급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탄소나노 튜브에 있던 이런 시장들, 국내에서는 이제 2차 전지용 탄소나노 튜브 개발하고 있는 또 실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한 2군데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양극재나 음극재용 어떤 도전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이슈들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거래처별로 본다면 삼성 SDI하고 이쪽에 관련된 개발 사업들을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다라면 결국 이제 생산 규모, 생산 캐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21년에 연간 한 300톤 정도의 생산 캐파를 보유했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증설을 해서 연 한 1,000톤가량 생산 캐파를 증설했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연간 3,000톤의 탄소나노 튜브를 생산할 수 있는 증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어떤 외형 성장과 함께 2차 전지 시장, 전지 배터리 쪽에 어떤 전도체로서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이제 2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마침 이제 그 공모가 자체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하다 보니까 공모가를 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던 그런 부분들. 일단 최근 이슈와 함께 본다면은 주가가 지금 한 2만 원대 초반에서 상승과 좀 하락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관련된 시장 규모와 또 최근 이제 매출 성장들 금년도 얼추 매출 한 1,000억과 영업이익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이 기준을 놓고 본다면 시가총액이 총 얼추 대략적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1조 원대 이상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 지금 시총은 대략 한 7천억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다 하더라도 대략 한 30%에서 한 50%가량 추가력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 이제 오늘 이제 인터배터리 2023에서 네.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시품 나왔었는데 이쪽에도 일부 소재가 채택이 되고 있다는 점, 요것도 같이 본다면 이제 오늘의 상한가 종목으로 준비한 이 종목 최근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2차 전지 동박 관련주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 소재주로 도전제용 관련 기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규 상장주로 생산 캐파, 외양 성장 기대되는 부분까지도 이야기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